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원서 다 내셨습니까? 네, 원서 내는 시점부터 진짜 하는 공부죠. 네, 여기까지는 워밍업, 기초 체력 강화 훈련을 하셨고, 지금부터 하셔도 뭐 늦지는 않죠. 네. 나올 게 뻔해서 166쪽인 것 같아요. 166쪽 맞을까요? 아닌가요? 맞죠?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약지 좀 피시죠? 77쪽 피시입니다. 등기 기록에 공개 제도가 있는데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 열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는 눈으로 보는 제도죠.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이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는 방법이 될 겁니다.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등기 기록의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공개가 되느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77쪽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나와 있죠. 네,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전부 증명서 형태, 일부 증명서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죠. 말소 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이는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발급해 줄 때 말소 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이는 말소 등기가 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내용만 등기 기록만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일부 증명서 형태는 세 가지가 있네요.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뭐죠?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했고, 현재 소유혈항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자에 관한 내용만 출력해 줄 때 현재 소유혈항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아직까지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가지 증명서가 있는데요. 요 5가지 증명서 형태로 열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람도 요 5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증명서 형태 2가지,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를 가보시면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및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일로 한정한다. 폐쇄 등기 기록 지난 시간에 조금 봤죠? 안 봤나? 그 14번 문제가 있잖아요. 본 것 같아요. 폐쇄 등기 기록은 언제든지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폐쇄 등기 기록은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고 잠정적 효력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개는 되는데 이 5가지 형태로 공개되지는 않고 첫 번째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전엔 종종 나왔지만 요즘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는 거.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이루어지지만 이 공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을 가보시면 등기기록에 열람 제도가 나와 있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도 마찬가지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보시면 여기서도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누구든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올라가 보시면 거기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는 뭡니까? 전부 증명서 형태. 일부는 일부 증명서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부속서류는 이 부속서류는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해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부속 서류는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는 발급되지 않아요. 두 번째,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속 서류는 원칙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사항 열람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종종 출제가 돼요.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아예 발급되지 않고요.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등기 기록은 열람이 가능하죠. 그렇죠.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바쁘다 보니까 부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누구든지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뭐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속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요 갑은 뭘 제출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그런데 갑이 바쁘다 보니까 을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을은 뭘 제출해야 될까요? 등기소에 본인에게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제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을은 뭘 또 제출해야 됩니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기록의 열람과 부속서류의 열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열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의 열람 청구는,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예전에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는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을 청구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파일 형태죠.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관할 등기소마다 이걸 보관하고 있지를 않아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데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등기소마다 다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굿되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의 방법을 보시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이게 뭘까요?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니터에 띄워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건 뭘까요? 종이로 출력해주는데 다만 열람용이라는 문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열람용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그렇겠죠. 왜? 낙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종이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뭡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것도 누구든지 똑같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전산망이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읽어보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유인 발급이라고 불러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발급받는 방법. 두 번째,
이게 오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무인 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무인 발급기는 공공기관마다 설치되어 있겠죠. 서울역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을 테고 도청, 시청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작년까지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등기예규를 개정해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형태로도 발급이 됩니다. 예전엔 한 가지 종류만 발급이 됐는데 지금은 두 가지 종류가 발급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열람 방법과 같아요. 그래서 발급 방법 옆에다가 열람 이렇게 써 나오십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이 형태로 발급이 되고 열람도 이 형태로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는 마지막 칸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이 갑구 을구에 기타란이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다 기록해야 될 내용입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가 여백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걸 여기에 기록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들어서 작성한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될 내용을 별도의 서류로 만든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원래는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등기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등기부처럼 처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4개예요. 신탁원부, 공동, 담보 또는 전세 목록, 세 번째 도면, 네 번째 매매 목록.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강의의 등기부. 강의의 등기부니까 등기부처럼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 6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영구 보존해야 되겠죠. 폐쇄 등기부는 어떨까요? 아까 영구 보존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4개 신탁원부, 공동, 담보 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 목록 요 6가지는 등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좀 암기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좀 암기하시죠. 나온 김에 5년짜리 보존 장부 이것도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 그 다음에 치아 정보. 이건 5년짜리 보존 정보예요. 그래서 1년짜리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 2가지 종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 보존 정보 6가지, 그 다음에 5년 보존 정보 3가지, 요 8개는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울 거 별로 없죠. 이건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 정보 요거 3개만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이것도 여기에 기록될 내용이니까 이것도 등기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자동적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시켜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자 할 때 이것도 같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두 번째 등기 수수료를 훨씬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자동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신청할 때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등기관의 일을 줄이고 수수료 낮추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번 지문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신청 정보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또는 열람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보통 만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인데 여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2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개의 등기기록을 본다. 여러 번 강조했죠. 등기부가 존재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이 되지만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존재할 때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구성은 달라진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다시 해봤더니 14번 정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외울 때도 됐죠.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왜요? 조만간 내용이 바뀔 테니까 발급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왜요? 예측이 가능하겠죠. 어떠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바뀐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4번부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 돼. 집합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열람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1등기부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아니죠. 한 동 전체에 관한 것을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보지 않고 한 동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존재할 때의 집합건물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집합건물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 등기명의 표시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3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부속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4번. 등기부의 등기사항 증명서나 열람은 하나의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이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5번. 인터넷에 의해서도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2번. 누군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부속세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부속세가 틀렸겠죠. 누구든지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도 부속세는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맞죠? 3번.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이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전자적 방법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매매목록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신청서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복사한다. 출력한다. 맞겠죠? 이건 등사한다는 표현은 이건 옛날 등기부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말소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네.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옛날 지문 갖고 이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을 보죠. 18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주 출제되는 문구인데 신청이라는 용어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신청.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촉탁.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청과 촉탁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만 국가기관이 등기를 요구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등기필 정보는 이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문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공동 신청은 관공서에 위촉하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검인계약서 같은 거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기 명의이 되는 자는 주소 증명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도 무엇은 같이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러면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외국인 관세의장이 부여한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따가 보시겠지만 암기 사항이에요.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암기하셔야 될 때고요. 3번 등기원인의 권리 소멸 약정이 있다면 약정의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제 예전에 이런 문구를 설명드렸죠. 첫 번째 임의적 기록사항에 대한 내용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약정했다면 특약을 맺었다면 합의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끔.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약정등기라고 불러요. 이 약정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특약등기, 약정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식인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무분별한 약정이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는 것만 이 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약정 등기는 그렇죠. 기존의 등기사항에 붙여서 기록하는 거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딴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돈, 뭐가 있습니까?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또는 치료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그런데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좀 암기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 다음에 전환권 등기에 있어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기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라는 거 있죠. 이 권리소멸 약정은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그렇죠.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아니죠. 몇 년짜리죠? 5년 보존 정보입니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하 정보 5년 보존짜리고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명칭 변경, 이는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이때 이 행정구역 또는 명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소재지가 있겠죠. 표제부에는 소재지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갑굴구에는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주소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등기명인의 주소지가 달라지죠. 행정구역 바뀌면.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이 있을 테고, 주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 변경과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바뀌는 겁니까?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에 바뀌는 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령의 효력이 바뀌는 시점에 바뀌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바뀐 것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법령에서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겠죠. 그 시점에 자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재지가 바뀐 것으로 간주하고 주소지가 바뀐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테고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소유자도 이해관계 있겠습니까? 있겠죠. 소유자의 신청 금지하겠습니까? 아니죠.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직권 변경 등기하는 것처럼 뭐 규제들이 다 서술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유자이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청, 직권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시험은 주로 이거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게 예외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하지만 발견했다면 직권에 의해서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죠. 강공서 촉탁 등기가 나오는데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강공서의 촉탁 등기가 출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틀리셨죠. 제 수험생은 다 맞았을 거예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114쪽을 보십니다. 114쪽. 114쪽을 보시면 첫 번째 신청에 관한 규정이 촉탁에도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신청에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강공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4번을 보십니다. 강공서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얘기할 겁니다. 2번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공권력의 주체입니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공사 등은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공권력의 주체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법 시간에 공무수탁 사인. 공무, 공적인 업무죠. 수탁, 무슨 뜻입니까? 수 받을 수, 탁은 부탁, 그 다음에 사인, 개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외우세요.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는 공권력이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촉탁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냥 뭐 이 정도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1번을 가보죠. 강공서가 체납 처분에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명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누가 강공서가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상속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 문구니까 좀 기억해 두시는데 이해를 할 겁니다. 외우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여기에 갑은 A로 하죠. A는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요 A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피상속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은 권리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속인에게, 얘가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은 뭐 상속세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누구에게 납부해야 됩니까? 을이라는 세무서에 가서 납부해야 될 겁니다. 세무서. 졸고 있었네요. 또. 네. 세무서에 가서 자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겁니다. 이거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납부를 계속 독촉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독촉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이 체납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납부를 계속 지연하고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겠다고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이를 체납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세무서의 처분, 이걸 체납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체납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 처분이 나게 되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재빨리 등기명의 돌려놓을 수 있겠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갑이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이거 재산을 다른 데 돌려놓은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압류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 압류등기는 처분 제한등기의 일종이에요. 처분 제한등기 우리 가압류 가처분 보셨죠? 그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라서 임시가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무서는 자력 집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생략하고 그냥 압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혹시 공법 시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뭐 공법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죠. 행정법 시간에 하는 건데 여하간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압류등기 촉탁하면 요 세무서에서는 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제공해야 되겠죠. 그럼 이 압류등기 촉탁서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자, 즉 소유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세금 납부자는 누구 소유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갑 거죠? 아니요, 돌아가셨잖아요. 갑 사망 시에 지금 상속인에게 게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 소유죠. 그렇죠. 갑 소유입니다. 그래서 갑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갑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갑의 재산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 그런데 등기 기록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아직 상속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 등기 실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 29조 정확하게는 아마 6호인 것 같아요. 29조 6호에 의해서 각하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29조에 의해서 각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저 부동산 다른데 후딱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요 촉탁서에 요즘 촉탁 정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촉탁 정보에 기록된 내용과 등기 기록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일치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요 A에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이거 무슨 등기입니까? A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상속 등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상속 등기를 이 압류 등기와 함께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은 어때요? 일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압류 등기 해주겠습니까? 압류 등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일치시는 등기를 여기 세무서가 또는 강공서가 촉탁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세무서 이름으로 압류 등기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공매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데 부동산 자체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 처분을 해버려요.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이 갑 소유의 이 부동산이 이제 갑의 소유에서 공매 절차를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네? B에게 넘어가겠죠. B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락이. 그렇죠. 근데 국세징수법에서는 이 경락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는 경락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수인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이.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었죠. 뭐 가장 혼용했었어요. 경락인, 매수인. 그러면 이 경락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 맞습니까?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 이 경락대금을 국세징수법에서는 매수대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세징수법에서는 매수대금이라고 표현하고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뭡니까? 경락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대금을 다 낸 시점에 요 B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요 매수대금으로부터 요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징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C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피담보 채권도 있겠죠. 뭐 1억. 그러면 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저당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깨끗한 소유권 취득하죠. 이건 전세권과 다르죠. 그러면 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수 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죠. 그럼 배당을 받아갈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소멸. 그러면 부정석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소 등기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를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말소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네, 이건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에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세무서.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아이고 빼먹었네. 이때 B는 매수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B의 이름으로. 이건 누가 해줄까요? 이것도 공매 처분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건 세무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요 등기를 갖출 때 요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따라서 이것도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해줄까요? 네,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등기는 전부 다 공매 처분의 한 부분들이에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세무서가 하겠죠. 그래서 세무서가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공매 절차를 목적으로 해서 쭉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괄 촉탁합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괄 촉탁. 그래서 뒤에 문제가 나오지만 일괄 촉탁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거 다 보실 거예요. 요 정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까지.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죠. 공매 처분을 위한 등기의 촉탁 나와 있죠. 강공서가 세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밑줄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여기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등기 권리자 누구일까요? 매수인.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기서 세 개의 등기 중에서 가장 주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매수인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밑줄 치십니다.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수인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단독 촉탁이에요. 아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는 준용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단독 촉탁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무서의 단독 촉탁을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거기 밑에 3번을 보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참 어려웠던 거예요. 답을 고르기는 굉장히 쉬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공서점
등기 권리자인 경우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이 될 자라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밑줄 치죠. 등기 권리자 밑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 단독 축탁이라고 했죠. 근데 무대뽀로 단독 축탁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축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밑줄 지시입니다. 2번을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이때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지만 단독 축탁이에요. 관공서의 단독 축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도 단독 축탁이 되는데 이때 관공서가 무대뽀로 단독 축탁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청구가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지체 없이 밑줄 치십니다. 이런 것들이 치사하게 틀리라고 작년에 냈던 문제들이에요. 작년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나와요. 우리 등기법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래 5번을 보십니다.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 나와 있는데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처럼 전자신청, 두 번째 방문신청. 그렇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통해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촉탁, 그 다음에 전자촉탁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문촉탁의 경우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촉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편촉탁이 왜?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고 똑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태여 등기소에 방문해서 촉탁할 필요 없이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와 있죠. 이때 촉탁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즉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돼서 단독 촉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뜻입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공서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특권적 지위를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겠죠.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냐.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4, 8번.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무권리지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관공서의 촉탁 시 등기 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 촉탁 수리 여부.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요거는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 기록이에요.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장부는 똑같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치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준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경 등기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저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뭔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11호인가 그럴 거예요. 11호에서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요 부분을 먼저 바꾼 다음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29조 제11호에서 각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등기계획에서는 이 규정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굽니까? A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줍니까? 각하합니까?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내용이 거기 19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1호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관한 등기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보셨어요. 작년에 틀리라고 냈던 문제인데요. 이거 이런 틀리라고 냈던 문제들은 보통 그 다음 해에 약간 용어 바꿔서 다시 출제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보죠. 170쪽의 2번을 보겠습니다. 170쪽의 2번. 2번을 보시면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공서가 촉탁정보, 첨부정보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촉탁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흔한 지문이라서 이거 갖고 쉽게 답은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2번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관리자, 관공서가 등기관리자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세무서를 얘기하겠죠. 등기관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 아까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공매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매수인 명의로 무슨 등기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멸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무슨 등기 한다고요? 압류 등기. 그 다음에 이 압류 등기는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압류 등기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등기. 일괄 촉탁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하나 빼본 것 같은데 요약집 다시 보십니다. 요약집 114쪽을 다시 보시면 2번 나와 있죠. 2번에 공매 처분에 의한 권리 이전 등기. 이게 뭡니까? 이거.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의 말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서는 일괄 촉탁. 그렇죠. 일괄 촉탁. 그렇죠. 그러면 여기 틀린 게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가 아니라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만만치 않죠? 이놈의 등기법.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를 가름하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키는 등기를 같이 압류 등기와 같이 촉탁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야지만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 해설이 틀렸는데요.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기 관리자의 청구를 받아
압류 등기에 무슨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고요? 말소 등기를.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로 고치면 돼요?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가 아니라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겁니다. 3번을 보죠. 다음은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이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이건 처분이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번, 2번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그럼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 필지 아니요.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선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이러한 논리가 상속 등기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과 반대 논리가 포괄승계에서 나타나죠. 포괄승계를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3번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내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럼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죠.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겠죠.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된다고 했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음 4번, 6번을 보죠. 6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작년에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아까 촉탁등기와 더불어 이 등기도 작년에 틀리라고 냈던 건데 이걸 보시기 전에 우리 민법에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사적자치가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적자치는 뭡니까? 갑과 을이 법률관계를 맺을 때는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 국가기관은 개입하지 말라는 게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이 사적자치가 우리 등기법에는 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맞습니까? 신청주의의 의미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가 등기를 하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알아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뭡니까? 임의 신청이에요. 임의 신청. 이 임의 신청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 임자는 맡길 임자를 쓰고요. 의는 뜻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즉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게 임의 신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습니까? 1월 이내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된다. 표제부 등기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이러한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이건 다음 시간 정도에 할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론 예전에 몇 번 했던 적은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 며칠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까?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실명법에선 실권리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부실법은 민법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보시면 돼요. 표제부 등기는 몇 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1월 이내에.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맞는 문제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지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된 건데 작년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저걸 기억하시면. 요게 거기 1번 기억을 보시면 건축법 문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든 거는 것은 1번 기억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해야 할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 사실에 관한 기록이니까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표제부. 그 말소 등기는 표제부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니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하죠. 1월 이내에 신청하겠죠. 그런데 그 규약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 되었던 것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죠. 그러면 그 전유 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이건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표제부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갑구에서 하는 등기죠. 표제부 등기 아니죠. 따라서 이는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마 지체 없이 신청이 될 겁니다. D건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시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해야 될 멸시 등기. 이건 표제부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1월 이내. 1월 이내. 그 다음에 리을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재산의 운영을 위한 방법이 변경될 때는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겠죠. 그럼 이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는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수탁자가. 단독 공동 단독. 기억나십니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예요. 어디서 할까요? 소유권과 신탁 등기 같이 한다고 했죠.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갑구에. 그렇죠. 갑구에 신탁자가 단독 신청을 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죠.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신탁자의 단독 신청.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도
신탁자의 단독 신청. 말소 회복 등기도 신탁자의 단독 신청.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갑구나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가 아닙니다. 표제부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1월 이내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이게 바로 지체 없이예요. 그 다음에 미음,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건 뭡니까? 지목 어디에 기록돼요? 표제부 등기에. 맞죠? 그래서 지목도 1월 이내가 될 겁니다. 그러면 1월 이내를 빼버리면 답이 나와요. 1월 이내 표제부 등기를 빼버리면 답이 뭘까요? 니은과 리을.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표제부 등기 1월 이내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득점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네. 그 다음에 기억을 좀 보실 건데, 기억. 한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요 문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